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게 및 사익동 야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장마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장마가 아니고 우기인 것 같아요. 먼 비가 2주 동안 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5월 20일, 이제 7월 30일 5시 20분쯤인데 오늘만 해도 비가 오다 내리다가 한 6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잠깐 사담을 하자면, 어제 제가 그 야구장을 가려고 예매를 해놨어요. 예매를 해놓고 야구장에 가서 발권을 했어요. 발권을 했는데 발권을 하는 순간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관계자분이 외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허망하게 30분 동안 그냥 서 있다가 어제 집으로 왔는데, 그래서 뭐 이번 주가 좀 보기 어렵다, 일정이 많아가지고 보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다, 이거 안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비록 일이 많이 있지만은 모르겠고 일단 야구장에 가자가 됐습니다. 예매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날씨 변화가 4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주간 날씨가 되고 있고, 아마 저는 그래도 야구장이 집 근처니까 바로 사실 뭐 와서 우치가 돼도 별 타격은 없어요. 그냥 왔다가 취소된 게 집에 가면 됩니다. 어차피 집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마 멀리서 또 직관을 하러 또 굉장히 간절하게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은 되게 좀 힘든 주간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같이 발권을 했는데 취소가 됐는데 집이 막 멀리 있다 이러면 되게 힘드실 텐데, 이 날씨가 좀 번덕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예요. 7월 마지막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갈 땐 8월 1일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20 시즌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석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는 식으로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녹화하고 있는 7월 30일 현재 61공 경기에서 33승 34패 승률 4할 9푼 4리로 8위를 달리고 있고, 5위하고 4게임 차이, 5위와는 4.5게임 차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총평을 하자면 일단 나쁘지 않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적에 대해서. 물론 이 승률이 약간 하위 팀 두 팀이 워낙에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뻥튀기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시점을 보면은 23승 43패 1무 승률이 3할 4푼 8리였거든요. 일단 승을 거의 지금 몇 승 정도 더 했나요? 10승 정도? 그러니까 승패를 10승 정도 더하고 10승 정도 빠졌으니까 굉장히 괄목 상대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 전 스토브리그 때 워낙 기대가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적어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분통이 터진다 이런 경기는 한 5경기 정도로 잘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경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사항을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첫째는 김원중의 마무리 전향입니다. 이거는 기사에서도 대성공, 입단 당시만 해도 특급 유망주였던 김원중은 선발 투수로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롯데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김원중을 불펜으로 기용해서 가능성을 테스트한 뒤 올 시즌 본격적으로 마무리 보직을 맡겼고,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성공입니다. 27경기에서 2승 12세이브, 평균 자책 1.93을 기록하면서 마무리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리그 세이브 3위입니다. 리그 세이브 3위고, 연투 능력도 이틀 연속 등반시고 5경기 평균 자책 0.00으로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사실 누구도 이렇게까지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했을 건데 너무 잘해줘서 일단 너무 좋고 고맙고,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확실히 이제 경기를 뛰면 뛸수록 조금 김원중 선수의 기용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9월, 8월 접어들었을 때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없지 않아 되긴 하지만, 일단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저는 사실 야구를 보면서 김원중 선수만큼의 안정감을 주는 마무리 투수가 롯데에선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냥 순전히 느낌만 따지면 2005년에 노장진 선수 다음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17시즌 후반기에 손승락 선수나 05 시즌 전반기에 노장진 선수 수준의 안정감이 김종훈 선수가 저한테는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올 시즌 거의 구단 최고의 선수라고 꼽아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전반기 MVP를 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는 판단 유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포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1라운드에서 외야수 최민재만 뽑고 2, 3라운드로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민재 선수는 아직 한 번도 1군에 못 올라왔고 퓨처스 GRA 1푼 9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퓨처스에도 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장기적인 외야 세대 교체를 보고 지명한 선수인 만큼 당장 뭐 눈앞에 숫자적인 성적이 크게 의미가 없는 선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장 뭐 이 선수를 잘못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롯데가 거른 포수 이해창, 하나에 있는 이해창 선수는 타율 1할 8푼 2홈런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뭐 이해창 선수를 거른 것이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 이것이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홍성민 선수하고 내야수 최태인 선수, 투수 홍성민, 내야수 최태인을 2라운드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4억을 총 받았는데, 최민재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3억을 썼으니까 1억을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뭐 소소한 이런, 뭐 1억이 소소한 돈은 아니지만, 네, 이런 프로야구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소비를 했던 것 같고, 이 1억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장비를 사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은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댄 스트렐리 영입은 뭐 슈퍼 대성공, 슈퍼 갓 엠퍼러, 대장군 성공인데, 초반에 제가 시즌 개막 전에 이 선수는 무릎만 아프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확실한 성적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리그 최고의 투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직한 속구와 마구에 가까운 슬라이드 조합으로 최고의 호투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스레리 선수의 투구는 굉장히 보는 맛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인터벌이 짧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거침없이 던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잘 던지는 것도 잘 던지는 건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리 선수의 경기는 보는 재미가 있고, 현재 15경기에서 5승 2패, 평균 자책 1.88, WAR, 대체 선수 대비 기록 승수는 4.32승으로 NC의 구창모 선수를 제치고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가장 그 시즌 초반 지독한 불운도 최근 4연승을 거두면서 벌써 시즌 5승을 거두었고 해가지고 지금 페이스만 유지한다면은 린드블럼을 제치고 최고의 롯데 마무리, 롯데 외국인 투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메이저리그에서 10승도 거둬보고 통산 44승을 거둔 굉장히 뭐랄까 커리어가 높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만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사실 롯데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서글서글하고 팀원들이 잘 못해도 박수 쳐주고 잘하면 또 쌍따봉을 날려주고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뭐 마케팅 사원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태티가 대박을 치고 또 후속작으로 마차도 티, 전준우 티, 또 통역 티셔츠, 통역 직원 티셔츠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티셔츠 장사에도 큰 역할을 보이고 있는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렐리 선수의 몸값이 8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한 뭐 최고의 영입, 올 시즌 전구당 통틀어서 외국인 선수 중에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샘슨 선수는 현재까지는 실패입니다. 저번 주에도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패고 시즌 전까지는 샘슨을 1선발로 기대를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면서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 샘슨 선수에 대해 거치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역시나 그냥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슨 선수에 대한 이런 성패는 역시나 이 부상에서 돌아온 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사실 4주에서 5주 정도 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재정비하고 돌아오는 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우리 팀이 5위나 4위에 들어서 가이에그에 들어가면 그때만이라도 이제 단기전에 샘슨 선수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 나쁜 영입은 아니었다고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딕슨 마차도의 영입 대성공이죠. 네. 우선 수비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롯데 유격수 포지션의 타구 처리율 86.17%로 리그 9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책은 31개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내야진의 전체 타구 처리율도 88.5%로 9위에 그쳤는데, 마차도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롯데 유격수의 타구 처리율은 92.62%로 리그 2위로 점프했고, 실책은 가장 적은 3개입니다. 유격수 포지션에서. 그리고 롯데 팀의 수비 효율이 6할 6푼 5리로 전체 꼴찌에서 6할 8푼 8리로 3위로 크게 향상이 되었고, 수비가 잘해주니까 역시나 투수들도 힘을 받아가지고 팀 평균 자책도 작년 꼴찌였는데 4.85, 6위로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차도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한 경기에도 안타가 될 타구를 마차도 선수가 3, 4개씩을 쉽게 이제 거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 이 선수가 끼치는 영향이 숫자로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정말 큰 것 같고, 방망이에서도
사실 자기목 이상을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타율이 2할 8푼 6리에 6홈런, WAR이 팀 내 야수 중에 3위 1.36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잘해주고 있고 7번의 도루를 시도해가지고 전부 성공시킨 기동력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해결사적인 측면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기대에 한 2배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게 마차도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지성준, 김주현, 장시환, 김현우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한 실패한 트레이드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일단 핵심 카드였던 지성준 선수가 사생활 문제가 생기면서 출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오늘 이제 KBO 징계가 나는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서 올 시즌은 사실상 끝났고 내년 시즌도 뭐랄까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는데 뭐 일단 징계를 치르고 내년 시즌에는 뭐 규칙적으로 못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인의 그런 사생활적인 측면과 좀 행실도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야구 실력적인 측면도 좀 더 길게 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환 선수가 하나에서 로테이션 잘 돌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는 실패지만 어떻게 우리가 뭐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생활적인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고 노경훈 선수 FA 계약은 현재 10경기에서 9선발 등판해서 3승 3패 5.8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쏘쏘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잘한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자기 몫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노경훈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계산이 안 서요. 왜냐면 지금 센슨 선수 빈자리도 장원선 선수로 가까스로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노경훈 선수도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선발 자리는 누가 던지고 있을까? 사실은 생각나는 이름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노경훈 선수가 로테이션에 들어와가지고 5이닝, 6이닝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팀으로서는 굉장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남은 시즌 동안 더 좋은 활약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만 봐도 저는 잘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경훈 선수는. 네, 그렇고 안치홍 선수 FA 계약 6월까지는 이름값에 비해서 성적이 다소 아쉬운 감도 있었지만 7월 들어서 맹타를 휘두르면서 어느새 3할 가까운 타율 2할 9푼 3리까지 성적을 끌어올렸다. 수비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확실하다. 지난해 롯데의 이루수 타구체를 이룬 89.52%로 리그 꼴찌였는데 올해는 92.61%로 리그 3위다. 안치홍, 마차도로 키스톤 콤비를 갈아엎은 롯데는 올 시즌 내야진 타구 처리 이후 92.27%로 전체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숫자는 맞는데 사실 체감은 조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치홍 선수의 수비가 나쁘진 않은데 좋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는 안치홍 선수의 수비 범위가 넓진 않아요. 냉정히 말해서 넓진 않은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큰 실수 없이 자리 처리해주고 있다 이 정도고 그래서 작년에 워낙에 그 이루 수비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이 기사에서는 작년 롯데 이루수들의 그 타격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지만 작년 이루수들의 타격을 생각해보면 사실 한숨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치홍 선수가 아직은 본인의 그런 명성에 걸맞은 성적까지 회복을 못했지만 점점 자기 이름에 맞는 활약을 해주면서 롯데 이루수 자리가 더 이상 이제 뭔가 타격도 빵꾸가 아니고 수비도 빵꾸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성공인 건 공감을 하지만 저는 수비적인 기여보다는 타격적인 기여가 오히려 더 크다고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전준우 선수의 FA 계약 대성공 30일 현재까지 타율 2할 9푼에 4할 9푼 6리의 장타율 13홈런 40타점으로 손아섭과 함께 롯데 공격을 이끌고 있다. 13홈런 롯데 팀 내 최다 홈런이고 지난해 아쉬웠던 외야 수비도 겨우내 부단한 노력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던 평가다. 그리고 기량은 물론 리더십도 뛰어나고 늘 성실하고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서 후배들과 팀 전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다 라고 이제 기사가 되어 있는데 우선 뭐 모범 FA죠. 굉장히 모범 FA고 초반에 득점권 타율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득타율은 보통 평균 타율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야 수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체감으로는 잘 모르겠긴 해요. 왜냐면 겨우내 부단한 노력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게
호수비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전준 선수 수비가 원래 좀 그랬어요. 호수비도 많은데 기본적인 타구 판단이 좋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뭔가 뭐랄까? 뭔가 당연히 안타가 되는 타구인 것처럼 보였지만 타구 판단 센스가 좋은 선수라면 그냥 평범한 뜬공이 되는 타구가 안타를 많이 만들어준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게 좋아졌는 거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막 나쁘진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준호 선수의 수비 능력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사는 조금 다른데 그렇지만 일단 타격적인 측면과 그리고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 퇴근길 인터뷰를 보면은 뭔가 그 좋은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게 항상 전준 선수는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물론 그게 뭐 카메라 앞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동료는 하면은 전준 선수가 그때 1등 투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만큼 이제 리더십도 뛰어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또 가장으로서도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역시나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유근 육성은 역시나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1군 대체자원으로 올려보낼 선수와 즉시 전력에 가까운 선수와 장기적으로 육성할 선수를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역할에 따라서 이제 째깍째깍 그 몇 명의 선수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1군 대체자원으로 올려보낼 선수 있고요. 장원삼. 네. 즉시 전력감에 가까운 선수, 뭐 오용석 선수 이런 선수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선수들, 뭐 박명은 선수나 아니면 1군에 지금 아예 안 올라오고 있는 윤성빈 선수, 박정무 선수, 그 다음에 뭐 배성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퓨처스에서 기회를 많이 주면서 뭔가 한 시즌을 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노하우를 길러주고 있는 것 같고 김민수 선수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 김민수 선수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안 올리고 있는 거는 이 선수가 단순히 백업으로 끝날 선수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 팀의 주전 내야수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시즌을 통째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노하우를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풀 시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퓨처스 운영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점검 올 시즌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그런 경기가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빡이 치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첫째로 운영을 괜찮게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눈에 띌 정도로 성장한 선수가 명확하게 있다. 김원중 선수나 한동희 선수나 그 다음에 김준태 선수나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가 명확하게 있다는 점이 충분히 수확을 거두는 시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곧 이제 항상 허문회 감독이 얘기하는 치고 올라가는 8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때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그런 것들이 올 시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지만 저는 물론 앞에 뭐 저도 아쉬운 소리 많이 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즌이다. 그리고 명백한 수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의 성적이 좋지 않아도 돌아봤을 때 성공적인 시즌을 우리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마치고 이제 야구장을 직관을 하려는 계획인데 과연 지금 또 부슬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직관을 하고 또 직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